저게 뭐지? 지금 걔가 불 속을 뛰쳐들어가는 거야? 한 주택의 CCTV에 찍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마을 주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CCTV에는 불길이 번진 주택에 진돗개가 망설임 없이 뛰쳐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거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한 이 진돗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한적한 도시인 밤베르크에 살고 있는 레나라고 합니다. 밤베르크는 인구 약 6만 명의 작지만 유서 깊은 도시로 작은 로마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화 상태에 이른 거죠. 독일은 아무나 개를 입양할 수가 없고 키우기 적절한 거주지에 살며 기준소득 이상이 되어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종의 자격증을 따야 반려견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입양을 결정한다거나 키우고 싶다고 해서 내 맘대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기도 하는데 지방세의 개념이라 지역마다 금액은 다르죠. 제가 사는 동네도 포화 상태인 반려견으로 인해 주변 마을에 작은 사고와 피해들이 생기면서 서로 개체수를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게 되었고 약속은 잘 지켜졌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와 주변 마을에서는 꽤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서면상 간단한 조항을 넣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죠. 쉽게 생각하고 하나 둘 어기게 되면 쾌적한 환경의 마을을 유지하는 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동양인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개를 키우는 집이었죠. 문제는 그 개가 곧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마을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이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가족은 전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도 않고 감사하게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한적하고 좋은 동네를 찾다 보니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어요. 너무 좋은 분들 같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안하고 쉽지만은 않더군요. 제가 마을의 반장 같은 입장이어서 이 부부의 집에 여러 번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집의 반려견은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두 번째부터는 편안한 자세와 눈빛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전 살면서 이렇게 생긴 강아지를 본 적이 없었는데 부부는 한국의 진돗개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를 잘 사용하셔서 국적이 궁금하긴 했는데 한국인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아내분의 이름은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지연 씨가 키우는 개는 흰 색깔의 몸통의 늑대와 비슷한 모습이었고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체구였어요. 애교가 많거나 사람을 엄청 잘 따르는 것 같지는 않았고 저의 느낌으로는 왠지 점잖고 어른스러운 느낌이 든다는 거였죠. 지연 씨 부부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진돗개가 그 아들을 졸졸 쫓아다닌 것 말고는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지연 씨 부부가 이사를 온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일들은 차차 말씀드릴게요. 지연 씨는 이사를 오고 3일이 지난 후 아들 정우의 생일이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였어요. 저는 지연 씨의 집에 여러 번 방문을 했던 차라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이 마을은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온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모부터 낯선 동양인이 반가울 리 없었죠. 게다가 진돗개라는 품종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처음 보는 낯선 개였거든요. 정우의 생일날 초대를 받은 마을 사람들은 지연 씨가 만든 음식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답니다. 지연 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사와서 바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언제 또 이사를 가게 될지 모르지만 이왕 이사를 온 거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어요. 편하게 식사하시고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식사 대접이라고 해서 스테이크와 샐러드 정도를 생각했지만 메뉴는 잡채, 불고기, 미역국, 여러 가지 나물, 잡곡밥이었어요. 화려한 색깔의 음식들은 오감을 자극했는데 비주얼도 좋았지만 그 냄새 때문에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거든요. 독일에서도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 여러 군데 있어서 예전에 불고기와 김치는 먹어본 적이 있지만
나머지 음식들은 생소해서 맛을 볼 때마다 긴장이 되었답니다. 모든 게 맛있었지만 잡채는 인생 음식이었죠.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넣어 씹히는 맛도 좋았고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맛이 계속 흡입할 수밖에 없는 맛이었어요. 지연 씨는 넉넉하게 음식을 하였다면서 못 오신 마을 분들에게 드릴 음식을 하나하나 싸면서 집에 직접 갖다 드렸어요. 저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든 이사를 가지 않으려고 마을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하는 내내 지연 씨의 진돗개는 대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지키더라고요. 낯선 차가 지나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 세우며 매우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키우는 비숑과는 너무 다른 행동을 보이더군요. 뭔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 품종의 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진돗개에 대해 궁금해져 지연 씨에게 진돗개의 특성을 물어봤어요. 지연 씨는 해줄 말이 많은지 커피를 2잔 내오더니 이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우리가 키우는 진돗개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는 아들을 임신하기 전부터 키우던 강아지였고 아들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멋진 반려견이에요. 아들이 어릴 때 잠을 자지 않고 보챌 때마다 우리 사랑이가 옆에 와주면 아들이 다시 잠들곤 했거든요. 산책을 할 때도 아들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약간의 위험만 느껴져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빠른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랑이를 보살핀다기보다 사랑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이의 가장 사랑스러운 점이 가족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한국의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기로 유명해요. 저는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과연 개가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싶었어요. 주인을 지킨다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하긴 사랑이가 똑똑하다고 느낀 게 저를 처음 봤을 때는 경계하였는데 지연 씨의 집에 몇 번 방문했더니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제 옆에 잘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쓰다듬어주면 살짝 말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어준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진돗개가 잘생겼더라고요. 새하얀 털은 윤기가 흐르고 두 귀는 쫑긋 서 있었으며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 가족에게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죠. 약보름이 지난 후 사랑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칠 후 사랑이가 몸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돗개의 새끼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서 지연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4마리의 꼬물이들이 낑낑대고 있었죠. 새하얀 새끼들이 얼마나 귀엽던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끼는 다 귀엽다니까요. 축하의 말을 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연 씨는 오늘 미역국을 끓였다면서 그릇에 싸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지연 씨는 집에 오는 사람에게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뭔가를 챙겨서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미역국을 주길래 뭘 이렇게 매번 주느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음식을 같이 먹으면 진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미역국도 저번에 초대받았을 때 먹어보고 오늘 다시 먹어보는 건데 저는 미역이 이렇게 맛있는 건 줄 처음 알았어요. 독일에서는 미역뿐만 아니라 해조류를 이용한 음식을 해먹지 않아서 몰랐거든요. 전 이제는 지연 씨의 가족이 확실히 불순한 의도가 없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아쉬운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비명을 지르는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 집이 불에 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주택으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는 미혼모의 집이었죠. 집안에 아무도 없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아이 엄마가 잠깐 마당에 있는 창고 쪽에 갔을 때 불이 붙은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낡은 목조주택이다 보니 전선이 합선이 되어 불이 붙은 모양이더라고요. 방 안에는 3살짜리 아이가 자고 있었죠. 신고를 한 상태였지만 불길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조금 늦게 그 자리에 도착한 저는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보진 못했죠.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나와 불에 타는 집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땅에 털썩 앉아 울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집 안으로 사랑이가 쏜살같이 뛰쳐들어가는 거예요. 모두들 너무 놀라서 얼음이 된 상태로 지켜보고 있었죠. 사랑이는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거친 숨을 내쉬더니 또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두세 번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더니 안방에서 자던 아이의 옷을 물고 질질 끌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다행히 주방에서 시작된 불길은 아이가 있던 방까지 번지지 않은 상태여서 무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도 놀랬는지 울지도 않고 겁을 먹은 모습으로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너무 급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그 집 앞에 있었지만 사랑이만이 저런 엄청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죠. 곧 소방차가 도착했고 의료진도 도착하여 아이와 아이 엄마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위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사랑이는 지쳤는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려 버렸어요. 저는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이게 동물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의구심이 들었답니다. 사랑이는 어떻게 저 험한 불길 속으로 뛰쳐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연 씨는 사랑이의 옆으로 뛰어가 지친 사랑이를 끌어안고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어요. 새하얀 털이 까만재와 먼지로 뒤덮이고 불길에 살짝살짝 그을렸지만 다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랑이의 주변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치며 사랑이의 용맹스러움을 모두들 칭찬했답니다. 우리 모두는 진돗개의 이런 행동을 보며 정말 훌륭한 품종의 개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지연 씨에게 그 집에 사랑이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미혼모가 사는 그 집에 지연 씨는 수시로 본인이 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던 사랑이도 그 집에 미혼모와 아이를 몇 번 본 거고요. 그 집은 지연 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는데 불이 난 그 시간 사랑이가 갑자기 그 집을 향해 뛰어가더랍니다. 지연 씨는 어떤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사랑의 행동을 몇 번 경험한 터라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사랑이를 따라 쫓아갔던 거고요. 화재가 시작이 될 때 사랑이는 불이 날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평소와 뭔가가 달랐다는 걸 알아챈 거죠. 사랑이의 용맹스러운 행동도 감탄할 만했지만 지연 씨의 남모르게 실천한 선행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동안 그렇게 챙겼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인성을 갖췄구나 라고 느꼈죠. 요즘처럼 자기만 알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시대에 누가 이렇게 남을 챙긴단 말인가요? 지연 씨 말로는 한국에서 진돗개에 관한 일화들이 많다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오래전 다른 지역으로 팔려갔던 진돗개가 7개월 만에 약 30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달려서 주인을 찾아온 일이 있었답니다. 원래 주인을 그리워하여 목줄까지 끊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건데요. 진돗개의 첫 주인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귀소 본능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면서요. 이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하얀 진돗개를 모델로 한 여러 방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네요. 그도 그럴 것이 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죠.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도 소문이 났어요. 소문을 듣고 사랑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연 씨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죠. 어김없이 지연 씨는 집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자신이 만든 간식을 나눠주며 방문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했어요. 정말 지연 씨의 집은 행복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약속대로 지연 씨의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아직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지 못한 지연 씨는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였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연 씨를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만든 조항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들인데 지연 씨의 가족이 오면서 우리 마을이 행복한 마을로 변하고 있는 걸 보니 저런 분들을 내쫓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요. 물론 저도 동의하는 것이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기에 나를 잡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는 100% 찬성인 거예요.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지연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한 것도 없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자 며칠 후 지연 씨의 동생 부부가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분들도 지연 씨처럼 온화한 표정의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간 머물고 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퍼주는 걸 좋아하는 지연 씨는 동생 부부에게 마을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죠. 지연 씨가 이사 온 이후부턴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여 식사를 하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웃는 날도 많아졌답니다. 그 이후로도 사랑이는 우리 마을의 수호천사가 되어 아이들을 지켜줬고 마을에서 든든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지연 씨와 진돗개 사랑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서 저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은 한국의 애정을 듬뿍 갖게 된 독일에 사는 레나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사랑이와 지연 씨가 마을을 행복한 마을로 바꿔주었다니 저도 마음이 흐뭇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